이번에는 민주통합당 입장 들어보죠. 민주통합당 측 간사입니다. 민병두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얘기가 나온 김에 김종훈 장관 후보자 평가를 먼저 좀 듣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새누리당 측에서는 제일 잘된 인사가 김종훈 장관 후보자 인사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 이거는 미래를 보는 어떤 넓은 시야, 창의력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처럼 그 시대의 굴루, 이데올로그죠. 기술자이기도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김종훈 씨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좁게 기술자예요. 테크니션이다. 개발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당선인이 뭔가를 혼동한 것 같아요. 혼동을 했다. 빌 게이츠나 우리 스티브 잡스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그 역할을 쭉 해왔잖아요. 아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 시대의 기술은 어떻게 이전될 것인가. 이것이 미래다. 예. 일단 비전을 제시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테크놀로지 하나를 개발하는 사람을 갖다 쓰는 건 굉장히 넌센스다. 저는 좀 다른 것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국적이라든지 CIA 경력 이런 건 다 차치하고 과연 나중 문제고, 그거 다 따져봐야 되지만 개념을 잘못 잡은 인사다는 거죠. 그렇게 평가하시는 그렇게 테크놀로지를 하나 개발하는 사람을 갖다 쓰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부에서 데려오지 않아도 안에서 많이 쓸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성은 한 부분에선 밝을지 몰라도 이것이 미래다. 무엇이 창조다. 예. 이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아하.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럼 이 부분 문제 삼으실 건가요? 민주당에서는 김 장관 후보자? 그거는 글쎄요. 그거는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지금 당선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행적, 언어 이런 것을 보듯이 어떤 이 개념을 잘못 잡고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선거 때도 마찬가지였죠. 과거 사람은 논쟁에 대한 이해랄지,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이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대한 것과 좀 동떨어지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과거든 미래든. 그런 면에서 우려를 하는 것이죠. 청문회에서 그것 자체가 쟁점이 된다기보다는. 알겠습니다. 김종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잠깐 먼저 들었고요. 오늘 주 내용은 그건 아니고 정홍원 총리 후보자 당장 오늘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우선 청문회 마저 해야죠. 맞아, 오늘 하고요. 그래, 우선 청문회 오늘 제일 큰 쟁점이죠. 그렇죠. 아들 병역 의혹,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좀 일부 다루다가 못 다뤘지만 재산 증식 문제에 대해서 도덕성 문제는 그 핵심이니까요. 어떤 게 가장 문제라고 보세요? 인사청문회 보신 결과? 저는 도덕성, 설명성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제일 꼼꼼하게 우리가 따져보고 걱정했던 거는 책임 총리로서 국정 운영 전반을 갖다가 리드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였어요. 이 시대의 현안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기하잖아요. 근데 스페셜리스트로서 한 부분에서만 30년, 40년을 산 분이 물론 넓게 세상을 보는 이해력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아마 못한 분들도 많거든요. 세계관이나 사고, 경험이 한 분야에만 갇혀 있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했고요. 그래서 아마 하루 반 동안 주로 정말 많은 부분에 거쳐서 질문이 제기됐습니다. 물론 잘 모르시겠죠. 지금 2월 8일 날 통보를 받아갖고 며칠 안 됐으니까 그 수없이 많은 이슈를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슈를 보는 이슈의 복잡성, 또 이슈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직관력 이런 것들을 있는가가 주로 봤는데 아직은 좀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리로서의 그러니까 자질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는데 그 부분이 좀 걱정되더라. 근데 앞에서 새누리당에서는 물론 책임 총리가 권한이 전보다 강화된 건 사실이지만 대통령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자질 부분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러시던데요. 그 대통령 하기 나름이다 하면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박근혜 당선인이
소통을 안 하잖아요. 주변에 함께 가지도 않잖아요. 나 홀로 가잖아요. 주변에 정치적 동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임 총리가 더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또 야당에서도 옆에서 이렇게 보고 듣는 게 있습니다. 근데 당선인 시절은 지금 후보 시절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엄숙주의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숙주의란 게 뭡니까? 분위기가 엄숙하다는 건가요? 굉장히 권위주의적이라는 거죠. 권위주의적이다. 옆에서 말 못 붙인다. 뭐 조언 같은 거 하기 어렵다. 말을 못 붙이고 우리가 무슨 여야간도 대화하다 보면 우리는 그런 얘기 가서 못 합니다. 얘기 못 드립니다. 아하. 그러니까 후보 시절도 원래 약간 좀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당선인 시절 되니까 벌써 굉장히 더 어려워하고 청와대 들어가면 말도 못하게 이제 어려워할 텐데. 예. 큰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스타일로서는 책임 총리로서 할 말 다 하면서 대통령과 국정 동반자로 가긴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할 말 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당선인의 어떤 이 생각이 어떤 때는 사람들의 기대와 좀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리드를 하고 채워주고 하려면 이 부분이 아직 우리 총리 후보가 어떤 점에서는 좀 대통령 앞서고 식견이나 미래 보는 안목이나 더 앞서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끌어줘야 한단 말이죠. 박근혜 당선인은 누가 옆에서 알겠습니다. 옆에 치거나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네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자질이 걱정됐다는 말씀이고 그 외에 변호사 시절에 고액 월급을 받았다는 부분 2년 동안 10억 원, 세전 10억 원 정도가 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전관예우는 아닌 것 같더라. 왜냐하면 민사 사건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적당한 임금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제도 하루 종일 논란이 됐는데요. 하루 종일 그러셨죠? 그 자료를 제출하라. 자료 로고스에서 제출 못하겠다. 법무법인에서. 영업 비밀이다. 국회법에 없는 요구사항이다. 그런데 이제 계속 우리가 지금 어저께 굉장히 클리어되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것이. 우선 3개월 동안은 고문으로 대표를 있으셨는데 그 대표를 있으셨으니까 법정에 갈 일은 없겠죠. 변론을 하고 직접 이런 적은. 사건을 배당했다는 거예요. 변호사들 갖다 지휘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기간 동안은 고문으로 계셨는데 수임을 몇 건 안 하셨대요. 아, 그렇습니까? 수임 건수가 적습니까? 근데 그럼 수임 건수 갖고 개별적으로 수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법무법인은 일괄적으로 수임을 해갖고 배당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개별적으로 수임한 거라도 기록을 주십시오. 기록이 없다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그쪽에서 떼올 수가 없다고 한다면 로고스에서 그것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기억에 의존해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전 전혀 진전되는 게 없어요. 그렇군요. 도대체 몇 건을 받아서 몇 건을 하셨는지 또 본인이 수임해온 것은 직접 수임해온 것은 몇 건이신지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지금 이 변호사 사회에서 보통 연봉이 정해되니까 이게 정관예우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냥 파트너로서 고문 파트너로서 그냥 자본 위험비를 받으신 것 같아요. 고문비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왜냐하면 그 사건을 갖다가 직접 변론하신 것도 없고 변론문을 쓰신 것도 없고 몇 건을 수임하셨는지도 잠깐 또 몇 건을 직접 맡으셨는지도 잘 기억이 좀 혼란. 그런 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거기까지로 어제는 끝났단 말씀이시고 하나는 이제 아들의 병역 면제 부분인데 이것도 다 실험을 제대로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심사해서 아무 문제 없이 병역 면제가 된 거다라고 새누리당은 보고 계시던데 민주당은 아닙니까? 저희는 이제 별도로 그 엑스레이하고 CT 촬영한 것을 제출받아서 전문의 몇 분하고 같이 봤어요. 청문위원들이 며칠 전에 쭉 봤죠.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정형학회에서 정형외과 학회에서 또 이제 와서 또 참고인으로 진술을 해주십니다.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진술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본 결과로는 민주당 내에서 분석해본 결과로는 좀 문제가 있습니까?
병역 면제된 것이 부자연스럽지는 않아 보여요. 아, 부자연스럽진 않아 보인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그냥 이해는 되는 수준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좀 더 정확히 알아봐야겠지만. 네, 저 이제 추가로 확인할 건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런저런 의혹들 뭐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을 테고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종합해 볼 때 그중에 뭐 해명된 것도 있고 의혹이 남은 것도 있고 어떻게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할 수는 있나요? 적격입니까? 아직 시험이 다 안 끝났는데요.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걸로 오늘 뭐 증인신문만 우리 남았으니까요. 여기 총리 후보 지명 발표된 날부터 예. 여기 우리 언론에서는 적격이냐고 물어보셔서 예.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끝난 다음에 좀 예. 지금까지로 봐서는 그러니까 낙마될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직 저 해명되지 않은 몇 가지들이 있어요. 가령 예, 뭐 98년도 박주만 씨 예. 수사 관련된 부분. 상식 이하로 왜냐하면 정가 오범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겠습니다. 징역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남아있는 부분들 뭐 대답은 딱 부러지게 대답은 지금으로선 곤란하다는 말씀.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까지 만나봤습니다.